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사기관에 체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된 직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고 어젯밤은 서울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우 기자, 윤 대통령이 어제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구치소로는 언제 호송됐습니까? 네, 어제 이 시간만 해도 관저에 머물렀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9시 50분쯤 이곳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공수처에서 경호 차량을 타고 호송된 뒤 이곳 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관저와 달리 이곳 구치소 앞에는 5명 남짓한 지지자들만 모여있을 뿐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지자들은 어제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동안 공수처 앞에서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선 일부가 이곳 구치소로 넘어와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조사가 끝나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건데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 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과 동시에 체포영장이 2차례 발부된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까지 받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윤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 안 어떤 공간에 구금된 상태입니까? 네, 윤 대통령이 하룻밤을 보낸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피의자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구금되는 곳입니다. 19제곱미터가량, 옛날 단위로 6평에서 7평 정도 되는 방 내부엔 화장실과 TV, 접었다 펼 수 있는 매트리스가 있고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쓰지는 않아서 사실상 독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처음으로 구금된 윤 대통령의 경호를 어떻게 할지도 쟁점이었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경호원이 구치소 안에 들어와 경호한 전례가 없다며 경호처와 협의는 하겠지만 구치소 안에서 경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뒤 3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SBS 김진우입니다. 체포 이틀째인 오늘 윤 대통령은 오전부터 다시 공수처로 나와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공수처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주욱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는 언제쯤 시작될 전망입니까? 네, 이 체포 시한인 48시간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은 오늘도 오전에 이곳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경호처 차량과 같은 어떤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는 어젯밤 9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거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엔 조사 내용이 본인 대답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조서 열람 및 날인 절차도 거부하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어제처럼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경우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다 쓰지 않고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기존 4명이었던 변호인단에 어제 4명의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하며 빨라진 수사 속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김 기자. 조사도 조사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고가 돼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이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초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려 했지만 공수처에 체포돼 출석할 수 없었다면서 이 탄핵 심판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제 열린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오늘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지에 대해 헌재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곳 공수처 근처에서는
어젯밤 5,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SBS 김지욱입니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은 절차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공수처가 먼저 결정해야 할 사안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체포 시점인 오늘 오전 10시 33분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오후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도 관심인데 공수처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는 영장심사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부지법의 영장심사 절차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소권을 가진 검찰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공수처는 구속 후 약 10여일 동안만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기소되면 탄핵 심판엔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구금되더라도 탄핵 심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로 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된 국회가 탄핵 소추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쟁점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국회와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후에 윤 대통령이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방어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된다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절차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에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절차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헌재 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없이 대리인만 출석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인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들까지 참여를 거부하면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새로운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설사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참여 없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과 그 지지자들이 선고 결과에도 불복할 수도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혼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임찬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